2025년 10월 26일 일요일입니다. LG와 한화의 한국 시리즈가 오늘 1차전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롯데팬인 제 입장에서는 야구를 보기보다는 정신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야구는 경기 결과만 기록으로 봤습니다. 많은 분들도 롯데 야구를 그리워는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또 멘탈이 많이 회복되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자이언츠 TV에 폴리그가 이긴 날 하이라이트 영상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들 멘탈을 취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에 반해서 요즘에 롯데 야구는 크게 이야기가 없어요. 크게 이야기가 없는 거에 비해서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롯데가 트레이드 매물이 많다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나승엽 선수가 트레이드 매물에 올라왔다. 얼마 전에는 한태양 선수가 트레이드 매물로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근데 이런 트레이드를 왜 썰로 만들어내는지를 잘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판매 불가 자원이기 때문에 썰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해당 내용들을 좀 봐 넘겼습니다.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차잖아요. 서포모어 징크스를 오래 겪으면서 좀 많이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 있었죠. 규정 70% 이상 출전한 리그의 일루수들 중에서 가장 낮은 WAR을 기록을 했었지만 23세 이하 선수들이 규정 70%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거의 팀당 1명 내지 2명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롯데가 이 선수를 쉬이 놓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생각할 때는 이 선수가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선수에게 확실한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태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군 무대의 1년차라고 봐야죠. 엔트리에 이렇게 오래 있었던 적이 처음이고, 리그 중반에 이제 고승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을 때 사실상 주전 2루수의 역할을 했었고, 롯데 내부에서 규정의 50% 이상 출전한 야수 중에서 공격 WAR을 5위까지 끌어올린 그런 파괴력도 나름 보여줬습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강백호 선수를 영입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박찬호 선수를 영입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박찬호 선수가 들어와서 유격수 자원이 보강이 된다고 해도 한태양 선수는 분명히 내야 유틸 자원으로 쏠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트레이드 자원으로 올릴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분명히 지금 롯데자이언츠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어요. 오히려 너무 관심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크 뉴스가 올라오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대치에 비해서 못했다는 거지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홈런을 쳐내기도 했기 때문에 나승엽 선수를 지금 놓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키노가이님 말씀대로 오히려 트레이드 썰 자체가 다른 팀이 봤을 때 부러운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 폴리그, 가을 교육리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2명의 트레이드 썰이 나왔던 선수들을 포함해서 또 해외 연수를 보낸다고 결정이 났다고 하네요. 고승민 선수랑 손호영 선수가 일본의 치쿠바대 가서 타격 메커니즘 쪽으로 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민재 선수와 한태양 선수 지바롯데 마무리 캠프에 가서 또 조금 더 선진화된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김진욱 선수와 박준우 선수 외에 5명의 투수들이 대만으로 넘어가서 윈터리그를 경험하고 조금 더 투구에 대한 경험치를 많이 쌓아오는 식으로 간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호영이 아니고 나승엽인가요? 그러면 제가 본 기사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고승민, 나승엽이 간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네. 분명히 이제 KBO 내에서 공부하는 코치들이 많이 부족하고 선진화된 코칭을 하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연수를 보내서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스윙을 배워온다면 분명히 선수들에게는 좋은 동기부여 그리고 기록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동력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노가이님이 이제 한동희 전역에 따른 포지션 정리 차원에서 손해영 외야 포변 테스트 중인 것 같던데 그쵸?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준비해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손호영 선수가 외야수로 계속 출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경기들은 중견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도 보니까 중견수로 나왔고 처음에는 좌익수로도 출장했단 말이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야 경쟁에서 이제 벗어나서 외야 전향을 생각을 하는 건가? 수비에서도 이렇게 확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송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외야를 같이 보는 걸까? 혹은 전준우 선수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 가니 그 자리를 커버할 또 다른 좌익수 자원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레이에스 선수 재계약 불발에 따른 이탈 대비성 포지션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뭐 지금 김기현님 말씀하시는 대로 박찬호 영입을 염두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한동희가 오기 때문에 손호영의 자리를 만드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색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가능성이 높은 시도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박찬영 선수의 외야 포변보다는 손호영 선수가 외야 포변을 시도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손호영이라는 선수가 외야수 포지션 변경을 하거나 혹은 멀티 포지션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팀 엔트리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야수의 흐름이 되게 이색적이면서도 조금 더 활발하게 변화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였던 이 역할군이랄까요? 이 타순별 역할군에서의 실패 혹은 선수들에 대한 기용 실패가 치명적이었던 25시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롯데 자이언츠 야수들의 공격 WAR은 리그에서 7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으로 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좋은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한 건 분명히 맞아요. 클린업 트리오의 장타율이 리그에서 9위에 그쳤고 1번 타자의 출루율과 타율이 리그 9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공격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약점이 분명했던 흐름이었다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엔트리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이 한계도 분명했다라는 점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감독의 기용법이 워낙에 고착화돼 있었다. 선입견이 확실했다라는 것도 문제는 될 수 있었겠지만 저는 특히나 1번 타자에 기용된 선수들이 약점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록을 살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번 타자로 가장 많이 나온 선수는 황성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박찬영 선수가 1번 타자로 출장했을 때 타율은 3할 5푼이 넘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롯데자이언츠의 1번 타자들은 OPS가 리그 최하위였어요. 오히려 키움보다 더 낮은 OPS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를 바쳤던 고승민은 우리가 약점이나 아쉽다는 모습이 많았었지만 리그 평타를 칠 수 있는 수준의 OPS는 보여줬습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8번 타자, 9번 타자, 하위 타순에 들어온 선수들이 잘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그나물의 그밥 정도의 수준인 선수들이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8번 타자로 나온 선수들의 타율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9번 타자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OPS를 기록했고요. 리그에서 경쟁력이 좋은 타수는 롯데에서는 8번과 9번이었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한 시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1번 타자로 나온 선수들이 부진했던 것도 있었지만 1번 타자의 옷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시즌 전부터 말씀드렸던 황성빈은 9번 타자다. 혹은 대주자가 맞다. 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찾아본 건 맞습니다. 네.
하위 타선에서 치고 나가도 1번이 다 끊어먹었다는 이야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거인TV님이 이제 26시즌 1번 타자 누구일까요? 만약에 FA 영입에 대성공이 된다면 1번 타자는 박찬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박찬형이나 한태양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것이 왔죠? 다들 이제 요즘에 가을 폴리그, 교육리그 보고 계실 겁니다. 앞서 1번 타자 이야기와 이어지는데 만약에 손호영 선수가 외야수 포변을 하고 윤동희 선수가 고정인 상황에서 외야수에 용병이 들어오게 된다면 황성빈의 자리가 애매해지고 배달 트리오 3인방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 선수들이 대부분의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팀 내에서는 다른 선수들도 찾아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배달즈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지금 가을 리그에서 너무 눈에 띄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진짜 짧은 기간에 이 정도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나? 너무 잘해요. 사실은 퓨처스 리그에서도 잘했거든요. 25시즌 퓨처스 리그 75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를 나왔고 그 와중에 3할이 넘는 타율과 4할이 넘는 출루율, 5할이 넘는 장타율을 기록하면서 마치 한동희의 기록을 보는 양 슬래시 라인이 3, 4, 5를 만들어냈어요. 교육리그 9경기를 하는 동안에 6개의 홈런을 쳐냈고 지금 타율이 무려 5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인TV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상무 1차에 합격을 해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 이 정도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외야수와 1루수 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서 김태형 감독님이 좋은 평가 보고서를 받는다면 과연 상무를 갈까요? 저는 기회가 26시즌에 돌아올 수 있는 선수 중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스윙의 미국의 연수를 갔다 오면서 더 좋아진 느낌, 지면 반발력을 훨씬 더 잘 쓰는 그런 타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 외에도 최희준 선수가 15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고 어깨 부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식이 복귀면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리그 어제까지 2경기를 나왔고 2.1이닝 1홀드에 2삼진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불펜 투수가 많이 부족한 롯데자이언츠의 입장에서 최희준 선수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분명히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재고 문제와 구속이 이제 관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내년 시즌 얼굴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김도규 선수도 복귀를 했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응원을 했던 군산상고 출신 장세진 투수도 팔을 내리고 투심을 장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저완투수 한 명이 또 불펜에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이고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분명히 강석천이라는 이 코치가 한화에서 오랜 생활을 했었고 빙그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코치 활동도 한화에서 시작을 했고 10년 동안 한화에서 코치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김태형 사단에 합류를 해서 15시즌부터 22시즌까지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님이 감독으로 계시던 시절에 항상 두산에서 코칭 스태프로 활동을 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롯데로 왔다. 이분이 좀 올라운드 스타일인 게 수비 코치도 하고 타격 코치도 했고 2군 감독도 하셨고 수석 코치도 하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빈자리가 타격 코치이기 때문에 타격 코치로 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1군 수비 코치가 베스트 포지션인 것 같은데 만약에 타격 코치라면 롯데자이언츠의 야수들이 이 바뀐 타격 메커니즘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롯데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롯데 코치진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다른 분들이 오실지 지켜보는 것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